빗줄기가 거세집니다. 세진은 우산을 더 기울였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과일과 아이들 간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입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곳입니다. 1년 전에 이사 왔습니다. 세진이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듭니다. 양말이 축축해집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진은 올해 68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반장까지 올랐습니다. 더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 명숙과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식당 일을 했습니다. 둘이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아들 도연이 태어났습니다. 세진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세진은 기뻤습니다. 과외를 시켜줬습니다.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 꼭 가야 해. 명숙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둘은 허리띠를 더 졸랐습니다. 도연은 대학에 갔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졸업 후 도연은 서울로 왔습니다.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세진보다 많았습니다. 세진은 흐뭇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도연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하영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세진은 환영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하객이 많았습니다. 세진 부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이 문제였습니다. 하영 쪽에서 강남을 원했습니다. 전세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연의 저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내놨습니다. 명숙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당연하지.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이 그리고 서연이. 세진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삶에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명숙이 아팠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TV도 혼자 봤습니다. 손주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주 못 봅니다. 바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12층 버튼을 누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등도 조금 굽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늙었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제까지 청년 같았는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1205. 아들의 집입니다. 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손주들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누구세요? 하영의 목소리입니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인터폰으로 묻습니다. 나야, 세진이. 아이들 얼굴 좀 보러 왔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아, 아버님. 목소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지금 문 열어줄게요. 잠깐만요. 다행입니다. 세진은 미소 짓습니다. 봉투를 가다듬습니다. 문틈이 조금 열립니다. 체인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하영의 얼굴 일부만 보입니다. 화장이 진합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아버님, 지금은 좀 곤란해요. 곤란해? 왜? 촬영 중이거든요. 콘텐츠 찍고 있어요. 세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촬영이 뭐길래 아버지를 못 들이나 싶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아? 잠깐만 들어가 있을게. 오늘은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하루 종일 찍어야 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올까? 다음에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시간 맞출 수 있는데. 세진은 봉투를 들어 보입니다. 과일이랑 아이들 간식 좀 사왔는데. 민준이 귤 좋아한다고 했잖아. 문 앞에 놔두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하영은 문을 닫으려 합니다. 세진은 당황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깐, 하영아.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게. 민준이랑 서연이. 아버님, 지금 정말 안 돼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구독자들이 기다려요.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습니다. 세진은 처음 듣는 어조입니다. 그래도 잠깐만. 죄송해요. 문이 닫힙니다. 딸깍 소리가 들립니다. 자물쇠 소리입니다. 세진은 복도에 홀로 섭니다. 손에 든 봉투만 축축하게 젖어갑니다. 멍하니 문을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되지 않습니다. 복도가 쌀쌀합니다. 옷이 젖어서 더 춥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문 앞에 놓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귤이 굴러나갈까봐 신경 씁니다. 돌아섭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탑니다. 1층 버튼을 누릅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연락하고 왔어야 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혼란스럽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비는 더 세집니다. 우산을 펼칩니다. 빗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깁니다.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신호등도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빈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만 보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늙은 얼굴입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어둡습니다. 불을 켭니다.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양말을 벗습니다. 젖어서 불쾌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입니다. 오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영이 곤란해할까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나빠질까요? 전화하지 않기로 합니다.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9시입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와 반찬이 보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라면을 끓일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귀찮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그게 저녁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영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불편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짜증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인가? 내가 부담스러운 시아버지인가? 잠들지 못합니다. 뒤척입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밤이 깁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세진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일이 영상으로 찍혔다는 것을, 하영의 집 현관에 달린 CCTV가 모든 걸 담았다는 것을, 빗물에 젖은 노인이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체인이 걸린 문틈의 장면을,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그 영상이 편집되고 있다는 것을, 자막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커뮤니티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영상을 다듬습니다. 각도를 조정합니다. 자막을 입력합니다. 요즘 시아버지들 진짜 답답함. 유유 연락도 없이 불쑥 와서 문 열어달래요. 촬영 중인데 이해해주세요 제발. 해시태그를 답니다. 해시태그 시댁 스트레스, 해시태그 며느리 위하루, 해시태그 육아 인플루언서, 해시태그 현실 육아.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게시글이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공감이요. 저희 시아버지도 그래요. 요즘은 연락하고 와야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늙으신 분인데. 며느리가 일하는 건 생각 안 하나 봐요. 공감과 비난이 섞입니다. 논란이 시작됩니다. 공유가 늘어납니다.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갑니다. 세진은 여전히 모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입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그의 인생에도 빗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작은 물줄기입니다. 하지만 곧 폭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이, 관계가 평온했던 일상이. 그는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걸. 세진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어제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입니다. 모두 도연입니다. 새벽 1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합니다. 아들은 밤늦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한 번만 울립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응. 아이들 보러 갔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세진은 당황합니다. 아들의 어조가 낯섭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갈게. 다음은 없어요. 하영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세요? 알아. 촬영 중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왔잖아. 그게 문제예요.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요? 하영이 일하는 거 생각 좀 하세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말이 나온 후 후회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영이 일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무슨 뜻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미리 연락 안 하면 안아주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뚜마이너스 소리만 들립니다. 세진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들에게 처음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손주 보러 가는 게 죄인가요? 침대에 다시 앉습니다. 기력이 빠집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세진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신 정해철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은퇴 후 부동산에서 일합니다. 세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너는? 나야 뭐. 바쁘게 살지. 손주들은 잘 크나? 세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래. 가족 일은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 점심이나 먹자. 내가 살게. 세진은 거절하려다가 수락합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합니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해철이 소주를 시킵니다. 낮술은 좀 그런데. 괜찮아. 우리 나이에 뭘. 술잔을 부딪힙니다. 세진은 단숨에 마십니다. 천천히 마셔.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세진은 어제 일을 털어놓습니다. 문 앞에서 쫓겨난 일을, 아들에게 핀잔 들은 일을. 해철은 듣고만 있습니다. 술을 따라줍니다. 그게 다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세진아. 응? 요즘 애들은 그래. 경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더라. 경계, 자기 공간이랑 시간. 그걸 침범하면 싫어한대. 나는 그냥 손주 보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 근데 며느리 입장도 있잖아. 일하는데 방해받으면 짜증나지. 그래도 그렇지. 문전박대를 하나. 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옆 테이블이 쳐다봅니다. 진정해. 일단 시간 좀 두고 봐. 며느리도 미안해할 거야. 그럴까? 그럼. 아들도 생각 정리되면 연락 올 거고. 세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대신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아는 사람들이 피합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줌마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던 사람들도 어색해합니다. 무슨 일이지? 세진은 알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해철이 전화합니다. 세진아, 인터넷 좀 봤어? 인터넷? 나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너 커뮤니티에 올라왔어. 뭐가? 영상이. 너 며느리 집 앞에서 쫓겨나는 거. 세진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뭐라고? CCTV 영상인 것 같아. 며느리가 올린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PC방 가봐. 아니면 내가 갈게. 1시간 후 해철이 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세진 자신이 보입니다. 빗물에 젖은 모습입니다. 문 앞에서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뒷모습입니다. 자막이 보입니다. 요즘 시아버지들 진짜 답답함 유유. 세진은 숨이 막힙니다. 댓글을 읽습니다.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며느리도 일하는데 이해해줘야죠. 그래도 문전박대는 심한 것 같은데요. 요즘 노인들 정말 답 없네요. 저희 시아버지도 맨날 이래요, 유유. 세진의 손이 떨립니다. 노트북을 덮습니다. 이걸 며느리가 올렸다고? 글쓴이 프로필 보면 너희 며느리 맞는 것 같아. 왜 이런 걸 올린 거야? 해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날부터 세진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동네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를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복지관에 갑니다. 아는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세진 씨, 인터넷에서 봤어요. 힘드시겠어요. 며느리가 좀 심했던 것 같던데요. 위로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진은 빠르게 복지관을 나옵니다. 마트에 갑니다. 계산대 직원이 쑥덕거립니다. 세진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피해 망상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잠급니다. 커튼을 칩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아버지,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쉽니다. 하영이, 일이 다 망했어요. 뭐? 협찬이 다 끊겼어요. 영상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게 문제가 됐대요. 광고주들이 이미지 나쁘다고 계약 해지했어요. SNS도 난리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입장이 안 좋아졌어요. 무슨 소리야? 동료들이 다 알아요. 제 아내가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고. 인사팀에서도 불러서 면담했어요.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연이 묻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세진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영이가 사과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됐어. 네.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아버지, 돌아가라. 난 괜찮으니까.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은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날 밤 해철이 다시 찾아옵니다. 세진아, 결정했어? 뭘? 아파트 말이야. 팔 거야, 말 거야? 며칠 전 해철이 제안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좋다고, 팔면 목돈이 생긴다고. 팔까봐. 진심이야? 응. 여기 살기 싫어졌어. 사람들 눈초리도 싫고. 그래. 내가 좋은 매물 알아볼게.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세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불빛이 보입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아들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도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진은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들도 자신도. 해철아. 응? 내일 당장 매물 내놔. 빨리 처리하고 싶어. 알았어. 좋은 값 받을 수 있게 해줄게. 해철이 돌아간 후 세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듭니다. 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너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아파트가 빠르게 팔렸습니다. 해철의 말대로 시세가 좋았습니다. 석 달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세진은 짐을 쌌습니다. 30년 모은 물건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10개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집은 경기도 외곽입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입니다. 보증금을 최소화했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을 합니다. 창밖이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서울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좁지만 깨끗합니다. 햇빛이 잘 듭니다. 조용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짐을 풉니다. 사진 액자를 꺼냅니다. 명숙과 찍은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한참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할까?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사진 속 아내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액자를 선반에 놓습니다. 다른 짐도 정리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도연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뒷산입니다. 1시간 정도 걷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가볍게 인사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터넷 영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익명의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삽니다. 식사를 만듭니다. 혼자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소설책입니다. 젊었을 때는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봅니다. 일찍 잡니다. 규칙적인 삶입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손주들 생각이 납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지금쯤 많이 컸을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해철이 전화했습니다. 세진아, 잘 지내? 그럭저럭. 너는? 나야 뭐. 그런데 말이야. 말끝을 흐립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너 아들. 요즘 안 좋다더라. 뭐가? 회사 그만뒀대. 아니, 잘렸다는 말도 있고. 세진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디서 들었어? 우리 동네에서 부동산 하는 애가 알더라고. 너희 며느리가 집 알아본다면서 왔었나 봐. 집을? 전세 만기라고. 근데 돈이 없대. 대출도 안 된대. 세진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 며느리랑 아들 사이가 안 좋다더라.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그냥 들은 얘기니까 확실하지는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마침내 도연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잘 지냈니? 아니요. 전혀요.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잇습니다. 아버지, 이사 가셨다면서요? 응. 조용한 데 살고 싶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저는 아버지 아들인데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먹이는 것 같습니다. 도연아? 네. 너 회사 그만뒀다면서? 누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실이야? 네. 권고사직 당했어요. 그 영상 때문에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세진은 한숨을 쉽니다. 하영이는? 헤어졌어요. 이혼 진행 중이에요. 아이들은? 하영이가 데리고 있어요. 제가 여건이 안 돼서요. 지금 어디 사니? 고시원이요. 전세 만기됐는데 돈이 없어서요. 세진은 눈을 감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그때 아버지한테 화낸 거, 하영이 편만 든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도연이 웁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진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도연아, 울지 마.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일 구해야지. 다른 회사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력 검색하면 그 영상이 나오나 봐요. 그럼 작은 일이라도 해야지. 네. 알바라도 구하려고요. 빚은? 좀 있어요. 카드값이랑 생활비 대출이요. 세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돈을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봐. 넌 할 수 있어. 아버지, 힘들면 또 연락해. 하지만 돈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도연아. 네, 아빠는 너를 믿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도연이 또 웁니다. 세진도 눈물을 훔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고시원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다는 게 마음 아픕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을까요? 아파트를 팔고 떠난 게 맞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책임지는 법을, 자신도 배웠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세진은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저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명숙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그렇게 풀 죽고 있지 마. 아직 할 일이 많잖아. 그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진은 결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로. 어떻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알아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침대에 눕습니다. 이번엔 잠이 옵니다. 꿈을 꿉니다. 명숙이 나옵니다. 웃고 있습니다. 손을 흔듭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가. 세진도 웃습니다. 꿈속에서 행복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세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것들 뒤에 새로운 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세진은 동네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어르신 무료 강좌 운영 중, 서예,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건강체조, 다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한번 가볼까? 다음 날 아침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2층 건물입니다.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다가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네. 이 나이에 뭘 배울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이죠. 여기 등록하시면 모든 프로그램 들으실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간단합니다. 어떤 강좌에 관심 있으세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스마트폰 교실 추천해요. 요즘은 다 폰으로 하잖아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핸드폰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와 문자만 겨우 합니다. 그거 듣고 싶네요. 좋아요. 그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요. 첫 수업 날입니다.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가득합니다. 10대 명쯤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밝게 인사합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이름표에 최지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사용법 배울 거예요.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합니다. 세진은 따라합니다. 어렵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어르신, 처음이세요? 네. 이런 거 처음 배워봐요. 저도요. 근데 재밌어요. 손주들한테 사진 보낼 수 있대요. 손주 이야기에 세진의 가슴이 뜁니다. 손주 있으세요? 둘 있어요. 근데 요즘 잘 못 봐요. 그래요? 저도요. 멀리 살아서. 할머니는 박순자라고 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순자와 함께 복지관을 나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그럼요. 세진은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볍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매주 복지관에 갑니다. 스마트폰 교실뿐 아니라 다른 강좌도 신청했습니다. 수요일은 서예입니다. 붓을 잡습니다. 먹물을 찍습니다. 글씨를 씁니다. 어르신, 손글씨 좋으시네요. 서예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세진은 쑥스럽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썼었어요. 계속하시면 작품 만들 수 있어요. 목요일은 노래교실입니다. 오래된 가요를 부릅니다. 나훈아, 송대관, 남진. 젊은 시절 듣던 노래들입니다. 동백아가씨, 흰 동백아가씨.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옆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어르신, 노래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옛날 생각나서 그냥. 금요일은 건강체조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땀이 납니다. 시원합니다. 허리 펴시고 크게 숨 쉬세요. 강사가 구령을 외칩니다. 세진은 따라합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순자와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복지관 식당입니다. 저렴합니다. 맛도 괜찮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아들이 연락했어요. 어머, 잘 됐네요. 뭐래요? 힘들다고. 일도 없고 돈도 없대요. 그럼 도와주셔야죠. 세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스스로 해야 해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죠.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 씨는 자녀분들 연락 자주 와요? 가끔요. 바빠서. 이해해요. 목소리가 쓸쓸합니다. 세진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우리라도 자주 봐요. 외로우면 안 되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복지관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친해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바둑을 가르쳐 줍니다. 매주 한 판씩 둡니다. 세진이 자주 집니다. 이번엔 졌네. 실력이 느네. 아닙니다. 선배님이 봐주신 거죠. 그래도 배우는 속도가 빠르네. 머리가 좋아. 이정희 할머니는 요리를 같이 합니다.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을 엽니다. 간단한 반찬들입니다. 어르신, 칼질 좀 보세요. 서툴러요. 평생 아내가 다 했거든요. 이제라도 배우세요. 혼자 살려면 필요해요. 감자를 깎습니다. 당근을 썹니다.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맛봅니다. 괜찮습니다. 이 나이에 요리를 배우네. 혼잣말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세진을 찾습니다. 세진 어르신,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관장이 차를 내줍니다. 어르신, 여기 오신 지 벌써 넉 달 됐죠? 네. 그렇네요.
다른 어르신들이 어르신 평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조언도 잘해주신대요. 세진은 쑥스럽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상담 봉사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상담이요? 네. 어르신들끼리 고민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요. 어르신이 리더 역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진은 놀랍니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충분하세요.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상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작은 방에서 모입니다. 5명 정도 모입니다. 각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세진은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일, 인터넷에 올라간 일, 아들과 멀어진 일,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났어요. 새로 시작했어요. 여기서요. 후회 안 하세요? 가끔은 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웁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세진이 손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6달이 지났습니다. 세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됩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배울까? 외롭지 않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가족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능숙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인터넷 검색도 합니다. 어느 날 도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니? 아빠는 잘 있어. 사진을 첨부합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답장이 옵니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작은 국수집에서 일해요. 배달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세진은 미소 짓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힘내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나도.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밝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세진은 일어섭니다. 오늘도 복지관에 갈 준비를 합니다. 2번째 인생이 빛나고 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80살 할머니입니다. 아들이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할머니가 웁니다. 세진은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조금 나아 보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옵니다. 가을입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세진은 천천히 걷습니다. 이제 등도 덜 굽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젊어졌다고. 핸드폰이 울립니다. 도연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뵙고 싶어서요. 제가 가도 될까요? 세진은 잠시 망설입니다. 1년 만의 만남입니다. 그래, 와라.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세진은 청소를 했습니다. 집을 정돈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도연이 서 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입니다. 겨우 40인데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오만함이 없습니다. 대신 겸손함이 보입니다. 아버지, 어서 와. 들어와. 도연이 들어옵니다. 작은 집을 둘러봅니다. 여기서 사시는구나. 응. 좁지만 괜찮아. 거실에 앉습니다. 세진이 차를 내옵니다. 도연이 받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도연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수집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배달도 했습니다. 주방 보조도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졸 출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배웠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석 달 후 주방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육수를 끓였습니다. 면을 삶았습니다. 국수를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기뻤습니다. 처음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반년 후 주인이 제안했습니다. 너 이거 계속할 거면 기술 제대로 배워라. 나중에 독립해도 되게. 도연은 감사했습니다.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금은 주방장을 맡고 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도연이 말을 멈춥니다. 눈물이 글썽입니다. 말해봐. 저 작은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해요. 국수집이요. 그래. 네. 주인 아저씨가 도와주신대요. 자금도 좀 빌려주시고 저는 기술로 보답하는 거죠. 세진은 뭉클합니다.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변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하영이 편만 들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제 전세금 보태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아버지를 문 앞에서 쫓아내는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탓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울부짖습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들 옆에 앉습니다. 등을 두드려줍니다. 울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너도 배웠잖아. 그걸로 된 거야. 아버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세진은 미소 짓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내가 달라진 거 보이니까. 도연이 세진을 껴안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입니다. 세진도 아들을 안아줍니다. 부자가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세진이 만든 음식입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소박한 상차림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도 다 하세요? 혼자 사니까 배웠지.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도연이 밥을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2그릇을 비웁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니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봐요. 하영이가 허락하는 날만요. 많이 보고 싶겠구나. 네.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서연이는 유치원 다니고요. 그렇게 컸구나.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세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꼭 올게요. 도연이 돌아갔습니다. 세진은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붉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오늘 아들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변한 모습을 보아서 안심이 됩니다. 명숙의 사진을 봅니다. 여보, 우리 아들 달라졌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순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아들 만났어요. 잘 지내더라고요. 답장이 빠르게 옵니다. 다행이에요. 내일 복지관에서 자세히 들려주세요. 그럴게요. 내일 봐요. 세진은 미소 짓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상은 평온합니다. 1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관계는 건강한 거리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세진은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달이 밝습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것입니다. 다음 달엔 손주들을 만날 것입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얼마나 컸을까요? 할아버지를 알아볼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세진은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합니다. 잠이 옵니다. 꿈을 꿉니다. 좋은 꿈입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웃고 있습니다. 도연이 국수를 말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옵니다. 명숙이 옆에 서서 미소 짓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내가 말합니다. 세진도 웃습니다. 꿈속에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일어섭니다. 누군가는 헤어지고 누군가는 다시 만납니다. 중요한 건 무너진 후 어떻게 일어서는가입니다. 실패 후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세진은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고통 속에서 외로움 가운데. 하지만 그래서 더 귀한 배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평온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세진은 깊이 잠듭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